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EBS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로 선택 과목 중에 언매인데 화작은 따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그냥 푸는 것보다 시중에 나와 있는 NG를 푸는 게 좀 더 효용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설명은 시간이 빈다면 소재를 정리하는 정도로 활용하고 넘어가도 괜찮겠지만 이제 수험생들이 시간이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화작에 대한 설명을 넘어가고 언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그냥 풀고 치우는 학생들이 많은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언매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 타입 두 가지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기출에 있는 유형. NG 풀듯이 그냥 쓱쓱 풀고 틀리면 아 이거 내가 어떤 실수에서 틀렸구나 하면서 오답 정도만 가볍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기출에 없는 유형들이에요. 미출제 요소라는 말을 쓸게요. 이 미출제된 요소들이 수능에서 어떤 식으로 다루어지냐면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을 기본적으로 다 공부하고 왔냐는 전제 하에 수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미출제 요소들은 사실상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대표적인 예시가 히읗 탈락과 다음군 단순화의 비교를 하는 주제가 수능 특강에도 실려 있었고 수능 완성에도 실려 있었는데 이게 기출 문제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던 소재였어요. 많은 회사들이 이걸 가지고 실모드를 많이 만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시고 이게 기출에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기출 문제집 해당 단원을 뒤져보시고 안 나왔다 싶으면 이런 것처럼 중요하게 암기를 하고 넘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타 회사에서 만드는 실무 같은 게 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만드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EBS 문제들과 함께 풀어준다면 금상첨화겠죠.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 공통 과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으로 문학인데 많은 학생들이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지문만 다 보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풀어야 돼요. 2, 4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원미동 시인이라는 현대소설이 있었는데 그게 직접 연계였고 EBS 거의 통으로 편집돼서 나왔었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볼 만한 점이 보기 문제가 연계가 돼서 거의 복붙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에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소설이랑 고전소설, 현대시, 고전시가를 묶어서 정리를 해볼게요. 시의 경우에는 영어 단어를 외우듯이 자투리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면서 요걸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저는 공부를 했냐면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에 영어 단어도 짬짬이 봤었지만 시나 운문이 작품만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짬짬이 보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문제들도 다 풀었어요. EBS에 있는 원문 문제들까지. 제가 아까 보기 문제를 언급을 했었는데 공부 잘하시는 석박사님들이 만드신 문학 연구 논문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문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애들이 연결해서 나오는 거니까 작품도 중요하고 문제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EBS에 나오는 시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초점은 작품의 분위기라던가 인물이 나온다면 인물이라던가 문학적인 트릭이라던가 그것이 특징적으로 쓰인 것을 외우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연계 하나, 비연계 하나, 그리고 뭐 수필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을 건데 그 연계한 지문을 안 읽고 문제로 바로 들어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내용 이건데 하면서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외워두시면 되고 고전의 경우에는 1, 2학년 때 만약에 공부를 제대로 하셨다면 이제 고전 어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시겠지만 고전 어휘가 워낙 또 흉악스럽게 생기기도 했으니까 EBS를 공부를 하면서 채워나가는 것도 한 개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설은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현대소설도 공부하자예요. 왜냐? 한간에 떠드는 소문으로는 현대소설은 절대로 수능에서 직접 연계가 되지 않고 고전소설만 직접 연계가 돼서 수능에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소문이 이렇게 근 3년 동안 떠돌고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원미동 시인이 직접 연계되었던 작년 9월 모의평가에서도 수능 특강 첫 지문이었고 직접 연계가 되어 나왔었으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현대소설이 수능에서 직접 연계된 게 21학년도 수능인데 그렇게 연식이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해서 고전소설만 수능에서 연계돼서 나온다던데 라는 아니란 마인드로 현대소설을 스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현대소설은 줄거리 위주로만 가볍게 읽고 외우고 넘어가는 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줄거리 위주로 요약해주는 강의를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전의 경우에는 현대소설이랑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줄거리를 먼저 보면서 변형 지문을 엔제로라던가 6월, 9월 수능 모의고사에서 봤을 때 이거 그 내용인데
하고 있을 정도로 전체 줄거리를 간략하게 다 알고 계시되 인물 관계의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이거를 주제로 문제를 출제한 경력이 평가원에는 많기 때문에 이제 인물 관계에 대한 것을 가볍게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는 것도 한 개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교재 빈자리에다가 짤막짤막하게 정리를 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시의 경우에는 시험장에서 1회독을 생략할 수 있을 만큼만 공부를 해도 된다. 그리고 소설의 경우에는 전체 줄거리를 간략하게 알고 있되 이제 2, 4학년도 수능부터 저작권 관련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본 교재에 있는 편집된 파트들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공통적으로 보기가 연계될 수 있다는 점, 요 두 가지를 유념해 두시고 EBS 문학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문학은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원문을 다 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독서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수험생활 기간 때 EBS에서 나오는 사용 설명서 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었고, 왜냐면 얘가 그 지문에 있는 관련된 배경 지식들까지 싹 다 정리를 해줬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었고, 문제를 풀 필요까지는 제가 보기엔 없어 보여요. 자신이 이 지문을 제대로 읽었다는 거를 확인하고 싶다면 문제 푸는 걸 그렇게 말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시간이 비는 게 아니라면 굳이 내용과 소재만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1, 2문단을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시간 단축을 하면 되는 게 아니냐 라고 많은 질문들을 제가 받았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공부 방식은 습득해서는 절대 안 되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이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나왔던 소재와 제재들이 적당히 변형과 문제의 유형까지도 살짝 비슷하게 만들어서 암기에 대한 부담보다는 이거 내가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다는 기시감이 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한 발자국 더 앞서 나가는 거예요. 요는 뭐다? 통으로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 제재를 마주쳤을 때 쫄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두시면 된다. 지금까지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국어 교과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